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문학과 표현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인문학과 표현에서 인문학의 개념들을 지금 우리가 함께 잡아봤습니다. 바로 인문학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힘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또 인문학은 사람이 새긴 문양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인문학은 행복한 삶을 연구하는 것이다, 잘 사는 삶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자기 전공 분야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낭만, 시, 사랑, 우정,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법률, 건축 또는 경제,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 사랑, 우정, 낭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줄 아는 힘, 이런 것이 인문 정신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5주차 수업은 우리가 안목, 바로 사람이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일본 교토에 있는 료안지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은 크지가 않는데 이 절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절이 역사가 오래된 것도 아닌데 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을까? 자, 이 절에는 절에 조금만 앞에 석정이라는 뜰이 있습니다. 이 뜰이 있는데 이 뜰은 바로 뭘로 되어 있냐면 이 앞에가 이제 뭐냐면은 법당의 마루가 되는데, 이 뜰에서는 이 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5개의 이런 묶음들이 돌이 있는데, 이 5개의 돌이 총 합치면 15개인데 이 15개가 이 절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15개를 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보면 하나가 막 가로막혀 가지고 13개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에 그 돌이 총 몇 개냐, 이것을 여러분이 알려고 하면은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하늘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자, 교토에 있는 료안지라는 절인데, 이 절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 돌 15개가 이 법당 어떤 위치에서 보더라도 한눈에 15개의 돌이 다 보이지 않는데 바로 하늘에서 봐야 이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개의 바위돌을 보면 하나, 위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이름 뭡니까? 15개의 바위돌이 나온다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 나의 관점에서 나의 이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다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는 안목이 한계가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의 감각, 나의 경험으로 바라보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느낄 수 없다. 또 나의 감각,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지구가 돈다는 것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감각, 나의 경험이 전부가 다가 아니구나. 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구나. 아, 내가 부족하구나. 이것을 알고 바로 내가 가야 될 길의 높이와 지금 내가 모르는 것, 이 사이를 인정하면 갭이 존재하죠. 이 갭을 인정하고 배움을 통해서 그 단계에 올라가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토에 있는 료안지의 이 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 눈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전부 다가 아니다. 그것을 바로 이 깨달음에서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내 몸에 시야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고기인데도 어떤 시야로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죠. 이 전체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인문정신은 바로 인문학이라는 것은 부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부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아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인문정신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 인생이라는 것을 볼 때 오늘로 손익분기점을 보는 거하고 인생 전체로 손익분기점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오늘로 보면 내가 이익을 받았지만 손익분기점을 10년 뒤로 뺏어보면 손해보는 장사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은 좀 손해봤지만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면 10년 뒤에 손익분기점을 하면은 바로 뭐냐면 남는 장사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도 뭐냐면 전체를 보는 안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성상인들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후손들에게 전달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을 남기는 것이 오늘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익분기점, 오늘로 보면 이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뭐죠? 10년 뒤로 빼면 남는 장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투자. 1980년 그 당시 이병철 회장이 이 반도체가 삼성의 먹거리다라고 투자할 때 그 삼성의 자본의 몇 배를 투자했지 않습니까? 모두가 반대할 때 투자할 때 그 당시로 손익분기점을 보면은 투자하는 게 손해보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뒤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오늘에 갇혀 있는 나의 감각, 나의 경험이 다가 아니다는 것. 그 당시 소니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하면 80년대에는 삼성이 소니에 비교가 안 됐죠. 그러나 삼성이 지금 오늘 삼성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병철 회장이 바로 전체를 보는 안목이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에 이병철 회장님하고 같이 이제 만난 분이 우리 학교에서 특강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왜 그 반도체 투자합니까라고 할 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돈이 많다고 하루에 밥을 4끼를 먹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잠을 자는데 방이 10개가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삼성이 가야 될 길, 또 바로 이 기업가 정신이죠. 도전 정신 이런 게 이제 바로 오늘의 삼성이 있었는데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바로 뭐냐면 논어를 읽었다는 것.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논어로 들어가게 되면 그 이야기를 또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바로 관점 또는 안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안목의 크기가 바로 뭐냐면은 삶의 크기하고 비례한다라고 한 개인의 안목의 수준하고 그 사람의 행복의 수준하고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내가 아는 게 두 가지면 두 가지 범위에서밖에 판단을 할 수 없다. 내가 아는 게 100가지면 100가지 범위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은 책을 100권 읽은 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같은 의견, 우리가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료안지 한번 보면 교토 료안지가 여러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인류의 스승 예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중에서 바로 석가, 부처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죠. 바로 내 눈이 다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지적인 선물을 선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을 모르면 고전한다. 또 바로 아는 것이 적으면 고집이 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는 것이 적으면 고집이 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컴플렉스가 있을수록 화를 잘 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친절과 부드러움은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류의 스승하면은 이제 네 명을 이야기했죠. 바로 먼저 제일 먼저 우리가 태어난 순서로 보면 석가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공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다음 예수를 들 수 있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앞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것 이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10대만 올라가면 조상의 1024명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 그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더라. 각자가 여러분 10대만 안 되죠. 올라가면 33대, 40대 올라가면 뭐죠? 바로 거의 무한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기적의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알면 범사, 평범한 것에 바로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레이디 앤 젠틀맨, 공자가 이야기하는 군자, 또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 매력적인 사람, 바로 우아한 사람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인문학의 궁극적 목적은 우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안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 석가, 부처는 우리의 눈은 오안, 5가지의 눈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바로 이야기를 해주죠. 첫 번째가 뭐냐면 육안, 눈으로 보는 육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각자 눈으로 보는 이 밖을 보게 돼 있는 이 시선,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한계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본다는 것이죠. 자, 우리 육안은 인간이 지금으로부터 이제 지구가 50억 년 전, 25년 전부터 진화해 오면서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몸의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눈이 밖을 보게 진화해 왔다는 것이죠. 뭐 노루라든지 사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부 다 밖을 보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눈의 한계가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밖을 보는데 지금으로부터 이제 지구가 약 50억 년 전, 그리고 25억 년 전, 25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진화해 왔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 이걸 갖다가 뭐냐면 기축의 시대, 축의 시대라고 합니다. 또는 기축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축이라는 게 뭐냐면 인류가 이렇게 쫙 진화해 오면서 25억 년을 계기로 뭡니까? 축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 축이라는 게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이야기하면 이 축이 있어야 자동차가 갈 수 있죠. 하나의 뭡니까? 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또는 큰 하나의 패러다임이 전환기가 이 축의 시대다. 이 축의 시대에 2500년을 전후해서 석가,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가
거의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전까지 뭐냐? 이 이전까지는 어쩌면 좀 인간이 짐승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짐승, 욕망, 욕구대로 가까운 삶을 살았는데 이 시대를 전후해서 바로 뭐냐면 석가가 우리에게 준 게 인간의 눈은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냐? 육안,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 천안, 하늘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인공위성이 바로 이 하늘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시간 안내가 가능하죠. 왜?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인문학이 육안의 단계에서 천안의 단계로 트랜스폼, 변화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천안의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또 뭐가 같냐면 우리가 형제의 시각과 부모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형제끼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산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 거의 90% 이상이 법원에 가야 된다는 거죠. 상속 문제를 하면 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형제끼리 이야기하면 시야가 같기 때문에 거의 결국은 조정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의 시각에서 보면 유산을 볼 때 조정이 가능하죠. 왜? 전체를 자녀의 전체의 상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큰아들은 잘 살고 또 뭐 제사도 모셔야 되고 예를 들면 뭘 해야 되니까 좀 더 가져가고 다음 뭐 막내는 뭘 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적게 가져가고 이렇게 뭡니까? 뭔가 조정이 가능하는데 형제의 시각으로 보면 결국은 법원 가야 된다. 바로 이게 뭐냐면 부모의 시각에서 바라볼 줄 아는 안모. 이게 이제 기업에 비하면 자기가 과장이면 과장의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그러면 자기 입장과 자기 부서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CEO 입장에서 바라보면 회사 전체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주인도 머슴처럼 생각하면 머슴이 되고 머슴도 주인처럼 생각하면 주인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바로 전체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인문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걸 바로 부처는 오안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육안, 눈으로 보는 게 1단계고 천안, 하늘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다음에 해안, 바로 이런 뭐죠? 지혜로운 이제 그 눈으로 세상 이치를 바라보는 단계로 가겠죠. 그리고 법안, 법안은 이제 부처님 법이죠, 그죠? 모든 현상의 참모습과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의 단계가 부처님의 이제 눈에 깨달음으로 바라보는 삼라만사의 연기법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인문학도니까 바로 이 육안에서 천안으로의 이 전환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인문학도들은 생각을 해둬야 되겠다. 그래서 바라보는 안목, 눈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소크라테스는 최초로 이 눈이 생존을 위해서 밖을 보고 되어 있는데 전부 아까 이야기한 노루라든지 다음에 뭐 어떤 채집을 위해서 열매라든지 이런 걸 따먹기 위해서 밖을 보게 되어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처음으로 뭐죠? 밖을 보고 있는 이 눈을 안으로 돌린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한 이야기가 뭐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뭐냐면 너는
잘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처음으로 시선을 돌린 사람이 이 소크라테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학도도 바로 밖으로 나 있는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부터 나는 잘하느냐라고 안으로 돌려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등 뒤에 있는 내 모습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5주차에서는 안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한번 잡아보는데, 인류의 스승 석가는 인간의 눈은 5개가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보면은 제일 먼저 육안,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천안, 하늘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안,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고, 그리고 법안, 부처님 이제 법으로 보는 것이 있고, 이제 불안, 근데 불은 부처님 불이죠. 바로 부처님이 이제 모든 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그런 단계의 5가지 이 안목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오안을 보고 아까 본 그 료안지의 절이 이런 발상으로 이 석정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도 추측을 합니다. 부처님 법을 바로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5개의 돌이 이 료안지에 있는 어떤 법당에 앉아서 봐도 다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 가려가지고 그럴 때 이 15개를 돌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인공위성, 바로 하늘의 위에서 바라봐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일의 성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고려할 줄 아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은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만 여러분 취하게 되면 오늘 손익분기점 보면 내가 남았지만 다른 사람은 관계가 서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원만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안목, 또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목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국가 정책 중에서 돌이켜보면 산하 제한 정책, 산하 제한 정책은 그 당시에 볼 때는 누가 봐도 다 옳다라는 것이었죠.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된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해가 산하 제한 정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당시의 정책 중에 의학 분업 정책이 있죠. 의사의 진로와 그다음에 이제 처방, 이걸 분리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거 뭐 3층에서 진로 받고 뭐 약국에 가서 또 뭐 1층에 내려가 야근 타고 너무 불편한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의사의 처방전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처방전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항생제를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대단히 또 정책을 잘한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생각으로만, 감정으로만, 감각으로만, 현상으로만 바라봤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만장일치가 얼마나 위험한 또 결정인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문학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육안에서
천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인문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